자, 해석합니다. 46쪽 확인 설명. 자, 이제 매도를 원하는 A 만나서 개공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수를 원하는 B 찾아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취득 의뢰인에게 뭘 해야 돼? 확인 설명하셔라 이거죠. 확인 설명은 당연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죠. 누구한테? 취득 의뢰인에게 해야 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 완성되기 전에 밑에 주의, 완성된 때에 X. 완성됐는데 뭘 설명해?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X. 그 주심해야 돼. 거래 당사자에게 하는 게 아니야.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근거 자료를 게시하면서 설명해라 이거지. 근데 정말로 근거 자료 제시했느냐? 주의 2번 확인 설명서에는 내가 확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기재하게 돼 있죠. 48쪽 가면 이따 나와요. 확인 설명서 서식에 보면 나와요. 정말로 근거 자료 제시했는 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했는지 근거 자료 제시했는지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에 담는 거죠.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있다가 중개가 완성되면 쓰는 거죠.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죠.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했느냐, 근거 자료 제시했느냐 이건지. 그래서 3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개공은 500이하 과태료. 그 밑에 업무정지라고 쓰고 X. 업무정지 X. 이게 업무정지였을 때 의뢰인들이 협박 들어왔다니까요. 사소하게 확인 설명서 아주 사소한 것만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적혀 있어도 개공한테 협박해요. 업무정 석 달 받으실래요? 나한테 합의금 주실래요? 그랬더니 합의금 주더라는 거지. 업무정지 석 달 받으면 나을 테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정부가 그 돈을 받자. 그래서 500이하 과태료를 바꾼 거예요. 소고원 자격정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거기만 체크하세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법조문이 있다는 거. 자, 설명사항. 자, 확인 설명해야 될 항목은 설명사항은 8가지 더하기 취, 중, 토. 바로 전 시간에 8가지 나왔었잖아요. 자, 취, 중, 토. 취, 중에 토 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설명해라. 8가지는 특정, 권리, 공법, 종료,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론도, 용도, 기본적 사항이라고도 하고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도 해요. 권리관계, 공법상 거래기재 이용제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시설물의 상태, 벽면도배 상태, 환경조건, 일소진, 입지조건, 도대차 교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지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의 입지조건, 거래 예정 금액 8가지죠.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이게 취가 9번, 10번, 이건 3번. 취중토. 취는요, 취득, 조세, 종류, 세율. 왜 취득조세만 설명하죠?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니까. 그래서 거기 이전 조세 X, 보유 조세 X, 시험에 나오면 조심해야 돼. 이거 잘 못 푸니까 사람들이. 취득, 조세, 종류, 세율. 중은 중개 보수, 실비, 산출계획을 설명해라. 더 받을까봐. 토는 토지 이용 계획을 설명해라. 취중토. 취중토를 잘 알아야 돼. 8가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설명해라. 그런데 이 중에서 중개대상물 처 밑에 상태 부분 이따가 나오죠. 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상태, 벽면도배 상태,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직접 조사하기 쉽지 않으니까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매도 임대에게 중개대상 상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료 요구했을 때 이분이 제공을 잘 해주면 좋을 텐데 이 양반이 나는 집주인인데 내가 그 집을 안 살고 임차인에 살고 있어서 나도 그 집을 몰라요. 협조가 안 되는 거죠. 이거죠. 동그라미 2번 중요하죠. 그게.
매도 임대 의뢰인이 상태 자료 요구에 뭐 했다? 불응했다. 협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응한 경우 개공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두 개 다 해야 돼요.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면책됩니다. 근데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직접 조사해서 설명해야 한다. X. 시험 문제는 이렇게만 나와. 그냥 그대로. 동그라미 2번하고 밑에 X라고 그대로만 나오니까 그대로만 익혀두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걸 그렇게 설명하라는 얘기죠. 뭐 기본적 사항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보여주면서 등기상 증명서 보여주면서 권리관계 설명하고 토지용 개혁인서 보여주면서 공법상 거래계좌 유용자 설명하고 상태, 환경 이런 것들은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입지조건, 뭐 거래 예정 금액, 뭐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내가 알아서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했더니 드디어 오른쪽 페이지 중개가 뭐 됐고 완성됐고 중개가 완성되어 뭐 쓸 때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그때 확인 설명했던 걸 서면 작성하라.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얘기지. 양쪽 다 교부하고 사부를 몇 년간? 3년간 보존해라. 이거 거래계약서를 보존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라는 시점이고 확인 설명서를 3년 보존하는 말이에요. 완성되기 전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확인 설명했더니 집은 안 산대. 집은 안 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자를 불러다가 이거라도 갖고 가. 확인 설명서 왜 줘요? 완성되면 써주는 거지. 양쪽 다 주는 겁니다. 확인 손해배상 책임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3년 더 보존하고. 양거로 2번 뭐 하셔야 돼? 서명 및 날인 또는 하면 틀리는 거잖아요. 서명 및 날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서명 및 날인. 법인은 그 개공 자리에 누가? 대표자가 해야지. 분사무소는 그 개공 자리에 누가? 책임자가 해야지. 서명 및 날인. 소공이 중개 행위를 했으면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개공이 작성했으면 개공만, 소공이 작성했으면 둘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지. 그 책임자 자리에 대표자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밑에 주의, 바로 전 시간에 했던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 밑에 X는 분사무소이면 대표자 이름은 틀린다. 책임자. 판례. 개공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의뢰인이 개공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어도 확인 설명 의무 있고 안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는 얘기죠. 그 아래 거 근저당권은 뭘 설명하면 돼?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매우 잘 나와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면 족하다.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 근데 그 뒷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는데 의뢰인이 실제 채무액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개공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했어. 근데 이를 믿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의뢰인이. 이럴 경우는 그 잘못 설명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거야.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 설명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책임져야 한다. 이게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 아래 거는 뭐냐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다가구.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여러 가구가 살고 있어요. 지금 4가구를 할게요. 여기 이미 임차인이 3명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 4번째 칸을 개공이 현재 중개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근저당권은 건물 전체에 미치고 있는 거죠. 단독주택이니까. 그러니 이 근저당권이 1순위라 하고 이 얘 4번째 임차인 말고 다른 임차인들은 나보다 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단독주택이니까요. 그러니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중개한다 이거야. 다가구 주택 일부를 중개할 경우라도 개공은 그 다가구 주택 안에 들어있는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현황도 확인해서 얘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독주택이니까요.
그래서 밑줄 친 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 중개할 경우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경매됐을 때를 말해요.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이런 것들을 집주인,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집주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 의뢰인에게 밑에 부분 자료를 요구하라고.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안에 들어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기간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라고. 그리고 이를 확인한 다음에 임차 의뢰인, 얘한테 설명하라고. 또 근거대로 제시하라고. 제시하는데,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있다가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여기에다가 적어야 돼. 적어야 되는데 만약에 임대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면 불응했다고 설명해 줘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책임을 다한 거라는 거야. 책임을 다한 거라고. 그렇구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니까 그렇구나. 다른 임차인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구나. 그 아래 것이 작년 7월 달에 나온 대판이에요. 다른 책이 없는 여기만 들어있는. 기본서에는 없어요. 기본서에 없냐면은 기본서 쓴 다음에 홈페이지에 대본 홈페이지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요약지만 들어있어요. 개공이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따가 실제 권리관계란 적거든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말해요. 이거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실제 권리관계란에다가는 상인법에 따른 상가 임차인도 거기에 적을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은 그대로 누리켜야 돼요. 그대로 나올 거로 봐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익혀두세요. 그대로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확인 설명서는 종류가 4가지가 있죠. 주거용 건축물이 있고 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가 있고 토지용 확인 설명서가 있고 임목과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용 확인 설명서가 있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갑니다. 확인 설명서는 또 크게 3개 분이죠.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 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죠. 기본 확인사항은 내가 직접 조사해서 적을 부분인 거고 세부 확인사항은 자료를 요구해서 적을 부분인 거고 중개 보수 적는 거고 이런 문제 잘 나오죠.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뭐 이런 문제 잘 나오잖아.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자, 주거용 건축물 시작합니다. 맨 위에 첫 번째 칸 제목 밑에 칸이요.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드리는 건 다 50페이지 나오는 것들입니다. 50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50페이지에 작성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이따가 나중에 따로 다 체크하세요. 나중에 이걸 기본서 보고 여러분 기본서 똑같으니까 기본서를 보고 다 옮겨놓고 밑줄 친 것 밑줄 찍고 다 치고 지금 잠시 시간 인강 멈추고 기본서를 꺼내가지고 요약집에다가 그대로 다 적어요. 이게 색칠할 때 색칠하고 적는 건 적고 그리고 밑줄 친 건 다 밑줄 다 쳐놓고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는 요약집 위주로 공부할 테니까. 자, 맨 위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은 뭐 등기 권리증도 있고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해 확인서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중요한 것은 등기 권리증, 지적도, 임야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 내볼게요.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O라고 풀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자,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상 증명서, 토지이용 확인서 이런 것들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있을 거니까. 이런 것도 있네? 이게 바로 뭐야? 등기권리증, 지적도, 임야도도 있다. 내가 확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기재해야 한다라고 50쪽에 써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칸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여기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적고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적고
불응했으면 불응 여부를 적어야 한다라고 50쪽에 써 있어요. 자, 기본 확인 사항은 총 8가지예요. 대상 물건 표시부터 저 밑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까지, 여기까지는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공이 직접 확인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50쪽에 써 있어요. 50쪽에 찾아보세요. 써 있어요. 기본 확인 사항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입지 조건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5.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 시설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5.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자, 동그라미 1번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는 소재지와 면적과 지목을 아마도 토지 대장을 보고 적겠지요. 이때 지목이 중요하겠죠. 지목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5. 자, 건축물은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연도, 용도, 구조, 방향 이런 걸 적게 되지. 이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용도. 아마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겠지만 용도를 적을 땐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5. 이렇게 풀어야 돼요. 지목과 용도는 쓰임새이기 때문에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건 또 방향 중요하겠지. 방향은 50페이지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 방향을 적어라.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적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아래 칸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이게 작년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에요. 그 작년부터 건축물 대장, 건축법 개정돼서 건축물 대장에도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이 적히게 됐어.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도 적어라라고 신설한 거예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뭘 보고 적어요?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어요. 그 아래 칸도 중요해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와 위반 내용.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 또 위반 내용 다 뭘 보고 적어라?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책임 문제가 생기잖아, 개공한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중요했던 거, 동그라미 1번 중요했던 것은 지목, 그다음에 용도, 방향,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이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9번을 비교해야 돼. 동그라미 2번은 권리관계, 동그라미 9번은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자, 권리관계는 등기된 권리,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되지 않은 권리.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에 적는다. 좋아요. 자, 3번. 3번이 매우 중요하죠.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규제.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규제에서 달달 외워야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뭘 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제가 일부러 다 써드려서 표 안에다가. 고맙죠? 네, 좋아요.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어떻게? 시, 군, 조례. 다시 왼쪽.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게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50페이지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5. 그 밖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거래 신고지역, 토지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 밖의 이용자는 거래규제.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확인. 부동산 종합정보망 확인. 이게 4개로 딱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규제 3번 전체. 3번 전체는 뭐일 때? 임대차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리를 확인해 반드시 기재한다. X. 임대차 승낙할 수 있다. 임차인들에게 안 중요하잖아. 그거 다. 다음 입지조건. 입지조건은 도대차 교판. 도대차 교판.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도대차 교판. 특히 판매 의료시설 안에는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의료시설이 다 들어있어요.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의료시설 다 들어있습니다. 입지조건.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은 두 가지. 경비실, 관리주체. 경비실 유무, 관리주체 유형. 이런 것들. 이걸 내가 확인해서 적어야 한다.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6번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은 1km 안에 있는 혐오시설.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7번 안에 보면 3칸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 건물, 주택 공시가격 3칸 다 중요하고 이게 이제 페이지 50쪽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페이지 50쪽에 가보면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했던 걸 적기 때문에 중개 완성되기 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주택 공시가격도 중개 완성되기 전 공시된 가격을 쓴다. 괄호 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반드시 적어라 X.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와 세율.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뭐뭐 적어야 돼?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적어라.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적어라.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 중요한 말이 있어. 그래서 재산세.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분을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재산세의 세율을 적는 게 아니에요. 세율을 적는 게 아니라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도 이제 50쪽에 가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취득조세 종류 세율도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확인에 적는다. 임대차는 적어야 한다. X. 임대차는 아예 제외한다.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사항. 다음 세부. 세부 확인사항은 9번.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거는 이제 50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주 중요한 말 써 있어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이 세부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는다. 그만큼만 쏙 뺏어냅니다. 뭘 쓰느냐? 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임차인 적어라 이거야. 등기되지 않은 권리. 그다음 우리 공시되지 않은 물건이 뭐였지?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조각물, 정원수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정원수 10그릇씩 있잖아요. 이거 조각물, 우리 식구별로 동상 다 있잖아. 동상. 이런 거 적어라는 거지. 자, 10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안에 들어있는 건 하나도 안 빼고 다 물어봐요. 수도. 수돗물 잘 나오는지 물어봐. 가서 틀어봐. 물어봐. 전기 공급 잘 되는지 물어봐. 가서 꽂아봐. 물어봐.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냐 혹시나 부탄가스냐 물어봐. 가서 라면 끓여봐. 물어봐. 거기서 중요한 게 소방이었지. 소방. 소방은 뭘 적어야 되지? 단독 경보용 감지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 개정된 겁니다. 이게. 소화전 비상벨이 아닙니다. 소화전 X 비상벨 X 적으셔도 돼요. 소화전 X 비상벨 X.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적는데 아파트도 적어야 한다. OX X. 그 오른쪽에 작은 써 있잖아.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작성. 아파트는 제외.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작성한다.
다음에 난방방식 연료 공급. 난방방식 연료 공급은 그거 보일러 있잖아. 중앙 공급이냐 개별 공급이냐, 연료는 뭐 쓰냐, 도시가스냐, 기름이냐, 프로판가스냐, 아니면 연탄이냐 이런 거 쓰라는 거죠. 물어봐, 가서 떼봐. 물어봐, 승강기 양원지 불량인지 물어봐, 가서 갖춰봐. 물어봐, 배수 빼보지 말고 물어봐. 그 밖에 시설물이 뭘 쓰지? 가정 자동화 시설. 우리 그이 있잖아. 우리 그이. 집에 우리 합격할 때까지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자동화 시설은 가정 자동화 시설. 그 밖에 시설물 쓴다 이거지. 자, 10번 했고 11번. 벽면 도배 상태 다 물어봐. 12번은 뭐?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은 일소진. 일조량 섬진 환경 조건. 환경 조건에도 뭐가 중요했지? 환경 조건은 오로지 주거용에만 작성. 주거용만 작성합니다. 나머지 서식이 없습니다. 환경 조건은 오로지 주거용만 작성한다. 세이브 4가지. 실제, 상태, 환경. 시작. 실제, 상태, 환경. 세이브. 13번은 중개 보수도 적고 실비도 적고 산출력도 다 적어야 되지. 이때 주의할 점.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부가세는 별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포함된 걸로 본다면 틀려요.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간이과세, 일반 과세는 이제 부가세를 신고하지만 내가 원래 받는 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 그 밑에 세 줄 있을 거예요. 세 줄.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래 당사자가 주어죠. 거래 당사자는 계곡으로부터 확인 설명 들었다. 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 우리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잖아요. 설명 안 들었다고 뗐을까봐 나중에. 또 확인 설명서 받았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증명서류, 공제증서 같은 걸 받았다라고 사인하라는 얘기예요. 사인. 점선 밑줄 친 분이 잠시 신설됐거든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해서 설명 안 들었다고. 그리고 나 공제증서 못 받았다고 이렇게 떼쓰더라 이거야. 그랬더니 개공이 나는 줬다고 왜 못 받았다고 그러냐고. 나는 의뢰인은 못 받았다고. 손해 입증이 안 되니까. 설명 들었어. 확인 설명서도 받았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증명서를 받았어. 사인하라는 얘기야. 사인. 당사자는 사인만 해도 돼요. 서명 또는 날이. 개공은 서명 및 날이. 50쪽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어디만 안 읽어드렸느냐? 맨 밑에 13번. 13번은 안 읽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본서 보고 다 밑줄 치세요. 똑같이 밑줄 치고요. 중개 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말. 주의하시고 또 하나는 저 밑에 공동 중개했다면 참여한 개공과 소공은 전부 다 서명 및 날인하라. 자, 오른쪽에 이제 비주거용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서식. 비주거용 건축물은 업무용 또 상업용 또 공업용으로 구분돼서 표시합니다.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구분한다. 자, 동그라미 1번. 대상물의 표시 똑같습니다. 뭐 다를 이유가 없죠. 지목, 용도, 또 방향. 방향은 주된 출입구가 기준이 되겠네. 이건 주거용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능력 다 똑같이 있어요. 권리관계, 조화, 공법 다 똑같아요. 입지 조건은 뭐만 있어요? 도대차. 어차피 이따가 도대차 교판, 도대차 이렇게 외우잖아. 도대차만 있고. 관리 권한 상향이 있어야 되지. 주의할 점이 비선호 시설이 있다 없다? 없다. B에는 B가 없다. B에는 B가 없다. 비선호 시설 없고요. 다음 거래 예정 금액, 취득조사 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다음에 뒷장에 실제 권리 관계 있어야지. 실제 권리 관계는 어떻게 썼지? 실제 권리 관계에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쓰죠. 법정지상권, 유치권, 여기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차를 써야 된다고 이게 이제 아까 그게 판례 봤잖아요. 판례 우리 여기 47쪽에 맨 아래에 있는 거. 개공이 확인 설명서 기재할 실제 권리 관계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난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된다. 이 비주거용을 말하는 거죠. 이 표현 그대로 내니까 그대로 풀어주세요. 그대로 낼 것으로 예상해요.
자, 됐고 10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다 똑같이 있는데 수도, 전기, 가스 뭐가 달라? 소방. 소방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아니라 소화전 비상벨이 들어있어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거용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벨. 다음에 난방방식,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다 똑같이 있어요. 다음에 벽면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도배가 없어. 도배가 없고 환경 조건은 아예 없어요. 주거용만 작성한다고. 자, 이제 토지용. 토지용으로 갑시다. 토지용은 맨 땅이죠. 대상물금 표시, 좋아. 권리관계, 그렇지. 공법 다 있어. 입지 조건은 도대만, 도대. 관리에 관한 사항 없어야지. 비선호 시설 있어서 별표. 토에는 비가 있다. 비에는 비가 없고 토에는 비가 있다. 텔레토 비. 거래 예정 금액 좋아. 취득조세 좋아. 9번 실제 권리관계 있어야지. 토지도 등기되지 않은 권리가 있을 테니까.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쓰는데 그 페이지 맨 밑에 써 있을 거예요. 그 54페이지 맨 아래에 써 있을 텐데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지상에 등기 없는 임대차,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 구축물, 적치물, 진입로, 경작물 이런 거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거래관계는 있는데 상태, 환경은 다 없애야 되지. 다 없애야 되죠. 자, 입광공 서식. 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기된 수목집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전체가 한 개 부동산. 입광공도 등기부 있잖아요. 자, 대상물금 표시 좋아. 있어야 돼. 거기에 이제 종별 선택하고 소재지 쓰잖아. 소재지는 뭘 보고 써라?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쓰는 거야. 소재지, 등기 등록지는 등기상 증명서. 뭐 기본서에 다 써드렸잖아. 그것도 받아 쓰시라니까요. 등기상 증명서 확인. 권리관계 있어야지. 등기된 권리니까. 공법이 없는 게 중요하댔지. 공법이 없다 중요하다. 공법상 이용자는 소리가 여기는 없습니다. 다음 밑에 이 서식에 있는 게 있지.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육 상태.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육 상태는 이 서식에만 있습니다. 그 밖에 입지 조건 없어. 관리에 관한 사항 없지. 비선호 다 없습니다. 다 없고 거래 예정 금액과 취득세는 다 있습니다. 실제 둘이 거래한 가격을 쓰는 거고 취득세는 다 내야 되잖아. 실제 권리관계도 있습니다. 임목도 법정취상권 발생 가능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안에 토지 건물에 대한 법정취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등이 가능하니까 있습니다. 상태, 환경 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국은 56조 서식 비교 1번 다 있습니다. 대상물 표시 다 있고 권리관계 그렇지. 등기된 권리니까. 공법 있어 없어. 3번이 중요하다. 입지 조건은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 다시 도대차 교판 도대차 도대. 그럼 네 번째는 없는 거지. 없는 거고. 관리에 관한 사항 있어 없어. 좋아. 비선호 OX 돼지 울음소리죠. OX. 비에는 비가 없어. 토에는 비가 있어. 7번 8번 좋아. 세부 중엔 9번만 공통. 세부 중에는 9번만 공통이다. 공통 쉐부. 실제 권리관계는 공통 쉐부. 10번 있어 없어. 11번 있지. 도배 없지. 환경적은 어디만 있지? 주거용만 있지. 복비 다 있지. 할만하네. 자, 여러분 화이팅. 거래계약서 갑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밖에 없고. 천천히 갈 것 같으면 기본 이론하지 뭐하러 요약집 합니까? 그렇잖아요. 천천히 할 것 같으면 심화 이론 들으시면 되지. 빨리 갑니다, 지금. 엄청 빨리 갈 겁니다. 4시간 만에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벌써 여기까지 오면 거의 한 20문제 가까이 됩니다. 여기까지 거의 20문제 가까이 돼요. 자, 됐고요. 거래계약서 작성. 당연히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 양쪽 다 교부하고 사본을 몇 년간? 5년간 보존해라. 거래계약서 5년이죠. 자, 2번 서명 및 날인 똑같습니다. 개공,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서명 및 날인. 소공이 중개했으면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3번 중요하죠. 거짓기재
투계약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쓰면 안 된다. 밑에 이제 위반시 제재인데 정리 한번 해드리죠. 밑에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업무정지.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았지, 보존하지 않았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지. 거래 계약서 교부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서명 날인 안 했어. 이건 전부 다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다. 전부 다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인데 이 중에서 뭐만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어. 이것은 소공의 업무정지 아니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사유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이것뿐이다. 나머지는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고 이건 자격정지, 업무정지 공투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그 얘기예요. 1번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해서 보존 안 해서 확인 설명서 교부 아니고 보존 아니고 거래계약서 교부 아니고 보존 아니고 전부 다 업무정지만, 자격정지는 아니고. 다만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다 들어가고. 3번 거짓기재 투계약서는 개공이면 임등취, 우리 셔 업무정지, 센 셔는 임등취, 소공이면 자격정지. 형벌이 있다 없다? 없다. 형벌은 없다. 형벌은 없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런 걸 헷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좋아. 위반치 제재 완벽합니다. 외약집만 가지고도 다 합격할 수 있다니까요. 믿고 하세요. 자, 거래계약서 서식. 현재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잖아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 법상 계약이에요. 그러니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이 표준서식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거래계약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 계약이에요.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공인중개사법의 표준서식을 정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국장은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해 권장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국토부 장관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현재 근데 국장이 그 표준서식을 정하지 않은 거지요. 정하지 않은 거지요. 문제 푸는 방법이 국토부 장관은 그 거래계약서 표준서식 정해 권장할 수 있다. 이러면 O예요. O. 근데 법령엔 국장이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X.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죠. 그런데 작성은 해야 되는데 법정 서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을 주고 있지. 인표계, 인권, 거그자, 조. 인표계, 인권, 거그자, 조. 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인표계. 이건 쉬워요. 인권위가 중요하댔지. 인도일시, 그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특히 이거 권리 이전의 내용. 이 계약으로 어떤 권리가 이전되느냐.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의 권한사항. 같이 읽어야 돼. 시작.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의 권한사항. 다시.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의 권한사항. 그렇게 읽으세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거래금액의 지급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일부만 쏙 빼쓰는 기도예요.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약정 내용인데 시험에는 그 밖에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 약정 내용, 확인 설명서 교부일 자, 조건 또는 기한. 조건 있으면 조건, 기한 있으면 기한. 자, 밑에 권리관계 몇 번이랑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권리관계는 5번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 예정 금액은 거래 금액과 하게 되는 거죠. 거래 금액.
취득조세, 뭐 중개보수, 토지이용계획 전부 다 왼쪽 페이지 확인설명서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확인설명서에서 가져오면 다 X로 골라야 돼. 인표, 개, 인권, 거그자, 조. 잘 기억해야 되고. 58조.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에 포함된다는 대판이에요. 그 아래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작년에도 출제됐어요. 개공은 그 밑줄 다음부터 볼게요. 밑줄 다음. 개공이 실제 중개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가짜 전세계약서, 가짜 확인설명서를 교부해 줘요. 그리고 친구는 그 가짜 계약서로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지요. 근데 결국 대부업자가 결국 채권 인수를 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때 개공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밑줄.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작성 교부해서는 안 된다. 그 만자 들어있는 거 주의하시고. 자, 5절 갑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치르는데 매수인은 잔금까지 치러야 수익을 넘겨가니까 불안하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 거래대금을 제3자가 대신 보관하자는 거죠. 영어로 에스크로우라고 하죠. 에스크로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이제 누구 명의로?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어디에다가 예치기관. 예치기관에다가 예치를 해보자. 예치해보자 라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의무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치를 권고해야 한다. 틀린 건 되게 잘 나오죠. 이 제도의 목적은요. 거래 안전의 보장. 예치 시점은 언제까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자. 어떤 돈을?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도 들어갑니다. 이걸 개공은 예치 명의자 명의로 예치기관에 예치합시다 라고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해야 한다. X.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누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제도는 뭐냐면 2000년대 초에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에 우리나라의 예치 제도를 도입했어요. 미국에서 되게 활성화된, 미국에서 많이 활성화된 에스크로우 제도를 우리나라로 활성화시켜서 거래 안전을 보장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았어. 되게 활성화되고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활성화 안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활성화시키고자 여기 이제 범위에 정해진 자들에게 에스크로우 사업권을 준 거예요. 이들만, 여기 정해진 자들만 에스크로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그게 예치 명의자예요. 에스크로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공은 형식적으로 넣는 거예요. 실제 개공이 하는 건 아니고 이따 다른 이유가 있죠. 개공, 그리고 공, 은, 보, 신, 채, 전문회사 여기에 에스크로우 사업권을 준 거예요.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예치기관은 공금신, 예치기관은 공금신. 이렇게 외우셔야 돼.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시작.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한 번 더.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자, 개공은 예치명의자 될 수 있다. 소공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공제사업자 협회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어. 은행도 할 수 있지. 보험회사와 신탁업자와 우체국 세신관서와 전문회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계약 관련 서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등기 필증 계약서 빼서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이 업무만 하는 전문회사다. 그래서 에스크로만 전문적으로 하고자 만든 회사에게 이 사업권을 주겠다는 거야. 이들의 명의로 공제사업자, 금융기관, 신탁업자 등이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잘 나오는 문제는 예치 명의자가 아닌 자를 찾아라. 이게 나오는 문제. 예치 명의자가 아닌 자를 찾아라. 또 어떻게 내기도 하냐면 은행의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 예치할 수 있다. 5.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다. 5.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암기하셔야 돼. 암기. 자, 다음에 밑에 이제 5번. 동그란 5번의 사전 수령은 뭐냐면 현재 계약금 중도금이 예치가 돼 있어. 근데 잔금은 아직 치르기 전이에요. 자, 이때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을 미리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기로 했으니까 미리 수령은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미리 수령을 허용하자. 자,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미리 수령했는데 미리 수령해 간 후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에는 미리 수령해 간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되죠.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으니까. 이걸 반환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반환하지 못하고 다 써버렸다. 그럼 미리 덜컥 줘버린 예치 명의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 당신은 미리 수령을 원하면 미리 수령한 후 계약이 해제됐을 때 이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을 보장해야 된다. 이걸 보장하는 뭘 떼라. 금융기관이나 보증법회사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떼서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는 제도예요. 누구한테 교부하고가 중요합니다.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밑에 부연 설명 읽어드릴게요. 고딕체로 된 문장. 매도인, 임대인은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사전 수령 후 계약을 나중에 해지했을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떼야 돼. 이걸 누구한테 주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어요.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X, 예치 기관에 교부하고 X로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시험에는 나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만 풀어야 돼요. 이렇게. 자, 오른쪽 2번. 2번은 뭐냐? 에스크로 제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개공이 예치 명의자가 될 때 지는 개공에게 여러 가지 의무. 계약금 등을 개공 통장에다가 넣어놓겠다는 거잖아. 얘 통장에다가. 그러면 당사자가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사장님이 들고 튀실 거냐고 이럴 수 있잖아. 불안하니까 다음에 쭉 열거대 의무를 지라 이거야. 개공 명의를 예치할 때만. 이런 거 문제 낼 때는 문제에다가 조건을 줘요. 매수인이 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개공 명의로 예치하였다. 이런 식으로 줘요.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이런 식으로.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뭐 옳은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자, 동그라미 1번. 계약금 등을 개공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이 예치할 것을 의뢰했다고 당사자가. 그랬으면 개공은 당사자와 다음에 세 가지를 약정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나중에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 도중에 계약 해제될 때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을 약정하라고. 반환 채무 이행 보호장에 소개되는 실비, 괄호 열고 쓰세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부담해야 할지를 미리 약정하는 얘기예요. 거래 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야 된다고. 누구 명의로 할 때?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는 이런 의무를 지라 이거야. 동그라미 2번. 역시 개공 자기 명의로 예치했다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좀 쉬운 얘기죠, 이거는. 3번. 역시 누구 명의로? 개공 자기 명의로 예치한다. 자기 별표. 자기는 별이야. 개공 자기 명의로 예치한다면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해야 된다고. 들고 튈까 봐. 어떻게 지급 보장할 거냐?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법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라고.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증 설정하라는 얘기죠. 전부 다 누구 명의로 할 때?
개공 명의를 예치할 때 개공의 의무였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금지행위부터 쭉 또 이어가겠습니다.